오시 아줌마. 반갑습니다. 오시 아줌마입니다. 오늘의 마케팅 교양은 바로 온라인에서 마케팅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기본적인 공식, 기본적인 방정식을 하나씩 알아보도록 할게요. 온라인에서 마케팅을 하기 위한 매우 기본적인 방식들 6가지로 한번 나눠서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해볼게요. 첫 번째, 마케팅의 목적입니다. 한 3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일단 이유부터 한번 들어보시죠. 구매 같은 경우는 제 사이트, 물론 쇼핑몰은 아니지만 또 온라인에서 구매 활동이 일어나기 때문에 한번 예를 들어도 좋을 것 같아요. 상품 구매 페이지에 들어가서 구매하기를 누르면 이곳에서 주문 정보를 입력해서 실제 결제가 일어납니다. 당연히 매출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기 때문에 이곳에 사람들이 얼마나 이 결제하기 버튼을 누르느냐, 이것이 마케팅의 목적이 되는 거, 오케이, 이해를 했습니다. 두 번째는 회원 가입에 대한 문제인데요. 물론 이 고객에 대한 DB를 얻어서 배송을 한다거나 혹은 우리가 다양한 서비스를 준다거나 이런 의미도 있지만, 마케터가 이 회원 가입을 어떻게 이용을 하느냐, 첫 번째는 고객의 성향을 분석할 수 있겠죠. 나이는 몇 살이고 어디 살고 성별은 어떻게 되고 이전에 우리의 어떤 제품을 구매하고, 이런 분석하는데 사용을 하게 되지만, 바로 마케팅적으로 활용하는 건 이 문자, 이메일, 알림톡, 이렇게 해서 기존 고객이라고 규정을 하고 이 기존 고객들, 이 잡은 물고기들에게 계속해서 내 거 사줘, 내 거 사줘, 난 이렇게 잘하고 있어를 알려주는 역할로 회원가입이 활용이 됩니다. 만약에 고객이 내 홈페이지에 들어와서 회원가입을 하지 않았어 라고 하면 이 사람들에게 우리가 이렇게 문자나 이메일처럼 직접적으로 마케팅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라고 보시면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구매하기 전 단계의 이 회원가입도 매우 중요하지만, 사실은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마케팅적으로 이렇게 회원가입을 해야 내가 문자나 이메일을 보낼 수 있는 DB를 확보할 수 있고, 이 DB를 통해서 우리는 다시 마케팅을 할 수 있는, 기존 고객을 위한 마케팅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열리게 된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런데 많은 방문자들 중에 내 홈페이지에 와서 구매하면 제일 좋고 회원가입까지만 하더라도 나쁘지 않아요. 그런데 100명 중에 몇 명이 회원가입을 할까요? 글쎄요, 여러분들의 사이트나 가격이나 이벤트 여러가지 조건들이 있겠지만 10% 넘기기 정말 쉽지 않습니다. 10명 중에 1명 가입하기도 쉽지 않아요. 그러면 방문자는 많이 올 것인데 이렇게 온 방문자에게 뭔가 마케팅 할 수 있는 게 없을까? 이게 바로 리타게팅 광고입니다. 무슨 뜻이냐면, 방문자가 내 홈페이지에 들어왔어요. 그러면 방문자가 내 홈페이지에 들어갔다 나올 때 흔적을 남깁니다. 이걸 쿠키라고 부르거든요. 이 흔적을 가지고 구글은 구글 배너 광고에 활용하고, 페이스북은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 피드에 노출되는 광고로 활용하게 됩니다. 한 언론 기사의 뉴스인데요. 그걸 이렇게 내려 보다 보면은 하단에 D 라이브 어쩌고 있잖아요. 요게 노출되는 방식들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너 D 라이브 페이지에 방문했다 왔지? 이거거든요. 그래서 방문자를 모으는 것 역시도 다시 한번 내가 원하는 컨텐츠를 노출시킬 수 있으니 역시도 중요한 마케팅 전략이 될 수도 있는 거죠. 인스타그램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내려보다 보면 아임웹이 떴어요. 아임웹이 왜 떴을까요?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겠지만 제가 아임웹 홈페이지에 왔다 가면 얘가 뜨게 할 수 있거든요. 내 홈페이지에 온 것만으로도 이런 식으로 내가 원하는 컨텐츠를 노출시킬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마케팅 목적으로 이 방문자도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저는 이 마케팅 목적을 이렇게 3가지로 나눴습니다. 내 거 살 사람들 만드는 거 중요하죠. 하지만 사진 않더라도 회원 가입하는 것만으로도 좋아, 괜찮아. 마지막으로 내 홈페이지에 온 것만으로도 좀 아쉽지만 다시 광고로 노출시킬 수 있으니까 요 정도도 괜찮아. 요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시 아줌마. 자, 두 번째, 여러분들이 어디에서 마케팅을 해야 되느냐, 나의 집 메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일단 쇼핑몰은 어디서 만들면 좋으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제 경험상 많은 분들이 그냥 고도몰이나 카페 입사나 메이크샵 이런 데서 만드시는 게 제일 좋더라고요. 물론 큰 기업, 중견 기업 이런 분들은 자사 쇼핑몰을 만들기도 하지만 현실적으로 작은 기업들은 현실적으로 쇼핑몰 시스템들을 다 갖추기가 쉽지 않거든요.
힘들고요. 트래픽 감당도 하기 힘들고요. 그래서 고도몰, 카페 입사, 메이크샵 등등등등 이미 수많은 쇼핑몰 솔루션들을 쓰는 게 가격적인 면, 편리한 점, 뭐 또 광고, 세팅 여러 가지 면에서 굉장히 유리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여기까지 해도 괜찮았어요. 하지만 네이버의 횡포로 인해서 여러분들은 스마트 스토어도 이제 같이 운영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옛날에 아기 이유식 이렇게 치면은 파워링크에 난 노출이 될까? 라고 할 수밖에 없겠죠. 뭐 어차피 네이버에서 쇼핑몰이 노출될 수 있는 영역은 이곳밖에 없으니까요. 그런데 이게 무슨 일이야? 네이버 쇼핑이란 영역이 이렇게 노출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물론 키워드에 따라 좀 다르긴 하지만 대부분이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에서 이렇게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내 쇼핑몰이 그냥 노출되는 방법도 있어요. 뭐냐? 쇼핑의 첫 번째, 두 번째에 광고를 해서 노출시키는 방법이지, 좀 조회수가 있고 유명하고 다른 분들이 같이 마케팅을 하는 영역이라고 한다면은 스마트 스토어가 아니면 이 쇼핑 영역에 광고 부분을 제외하고 정상적인 노출을 하기는 불가능하다. 무슨 뜻이냐? 여러분들이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한다 라고 하는 뜻은 여러분들의 쇼핑몰도 가지고 있어야 되고 스마트 스토어도 가지고 있어야 되고 요 두 개를 잘 가지고 있어야만 네이버를 통한 유입도 할 수 있고요. 네이버가 아닌 영역에서의 매출도 올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두 가지는 요즘 무조건 동시에 다 가져가는 추세입니다. 물론 쇼핑몰이 가지는 장단이 있고 스마트 스토어가 가지는 장단점이 있지만 어쨌거나 지금은 서로 보완을 하기 위해서 쇼핑몰도 가지고 있고 스마트 스토어도 가지고 있고 요렇게 가져가시는 게 제일 안정적입니다. 자, 그리고 브랜드 키워드 검색 관리인데요. 어떤 브랜드를 검색했을 때 지금 상위에 쫄깃, 통통, 방건조 오징어 나오는 건 브랜드 검색입니다. 아마 한 달에 여러분들의 브랜드의 검색량, 여기로 치면 얌테이블 정도 되겠죠. 얌테이블이라고 하는 이 브랜드 검색량이 한 달에 5천에서 10,000건이 넘어간다면 집행하시는 게 좋겠고요. 뭐 그 이하는 뭐 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내 브랜드 관리의 첫 번째는 조회수가 5,000건 넘어가면 브랜드 검색 집행하시고, 뭐 넘어가지 않으면 안 하셔도 되고, 내 사이트가 정상적으로 검색에 반영이 되어 있는지, 설명 문구 제목은 잘 되어 있는지, 네이버 쇼핑에는 혹시 내 브랜드가 잘 노출이 되고 있는지, 내 브랜드를 해하는 내용이 없는지 보실 필요 있고요. 광고에도 혹시 내 브랜드를 돕는 그런 광고는 괜찮지만 지금 이 업체 같은 경우에는 얌테이블에서도 만들고 이 제품을 CJ몰, 롯데닷컴, 위메프 뭐 여러 군데 노출이 되니까 이렇게 나오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내 경쟁업체가 내 경쟁업체의 제품으로 노출시킨다 이러면 안 좋겠죠. 제거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검색 광고 고객센터에 전화해서 얌테이블이라는 키워드에 딴 업체가 광고하고 있어요, 이거 없애주세요 라고 하시면 됩니다. 뭐 뉴스에도 좋은 내용이 있으면 좋겠죠. 그리고 사실은 요게 중요합니다. 얌테이블 쳤는데 너무 좋아요, 정말 맛있어요, 이런 내용들이 있으면 좋은데 혹시 이 중에 야 여기 구려요, 여기 괜히 샀어요, 난 여기서 절대 사지 않을 거예요, 이런 내용들이 있으면 구매에 걸림돌이 되겠죠. 특히 여성분들 리뷰 자세히 보시잖아요. 그런데 안 좋은 후기 한두 개만 있더라도 마음이 다치는 게 사실이거든. 그리고 이쪽은 뭐 하다에 나쁜 거 없는지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연관 검색어에 혹시 나쁜 거 있는지 나쁜 거 없는지 뭐 이런 것들 꼭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쁜 거 있으면 해결할 수 있도록 백방 노력을 하셔야 되고요. 좋은 거 있다 그러면은 기분 좋게 이렇게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나쁜 게 있으면 꼭 신고 버튼으로 한번 없애는 걸 도전을 해 보셨으면 좋겠고, 그래도 노출이 잘 안 돼 라고 한다면 좀 걱정이 되죠. 오시 아줌마. 자, 이제 서브로 가봅시다. 메인에서는 쇼핑몰과 스마트 스토어 그리고 브랜드의 관리를 잘해야 돼. 내 집이잖아요. 내 집을 어떻게 잘 관리를 하냐의 얘기였고, 쇼핑몰을 중심으로 어떻게 신규 방문자를 늘려갈까. 일단 검색 쪽은 검색 광고와 블로그, 사실은 뷰 영역에 노출이 되기 위한 마케팅이 중요하겠죠. 자, 그럼 검색 광고 어떻게 하면 좋으냐 하면요, 일단 평소에는 그렇게 비싸지 않는 키워드, 뭐 사실 업종에 따라서 금액을 딱 정해 드리기에는 좀 무리가 있습니다만은 기본적으로 야 이 정도는 내가 낼 수 있어, 저의 경우는 한 1,000원 미만의 키워드는 괜찮거든요. 그런 키워드들을 평소에 광고를 열심히 합니다. 예를 들어 보면요, 꼬막 양념장 요런 키워드들 나만 하고 있으니까 괜찮겠죠. 그리고 꼬막 양념, 새꼬막
양념, 꼬막 무침, 쇼핑몰 뭐 요런 키워드들을 검색 광고에 집행을 합니다. 이런 키워드들은 뭐 그렇게 비싸진 않거든요. 그래서 요런 키워드들을 항상 고객이 검색했을 때 노출이 될 수 있도록 검색 광고와 블로그에 적극적인 노출을 시킵니다. 정리하면 평소에는 그렇게 많은 분들이 찾지는 않지만 하지만 내 제품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키워드들을 많이 사용해 주는 걸 추천을 드려요. 블로그도 마찬가지죠. 이 뷰 영역에 세부 키워드부터 브랜드 키워드부터 인기 있는 키워드까지 많은 키워드들이 이 뷰 영역에 많이 노출이 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제가 평소에 꼬막장을 10,000원에 팔다가 5,000원에 팔아요. 자그마치 50% 할인을 해줘요 라고 하면 물론 꼬막 양념장이라고 하는 파워링크에 광고를 집행을 하겠죠. 오케이. 그런데 평소보다 엄청 싸잖아요. 그러니 반찬 추천 혹은 밑반찬 이런 키워드로도 광고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눈에 띄니까. 순위는 좀 낮게 놓더라도 평소에 다른 사람들보다 50% 저렴하니 괜찮지 않을까요? 다른 말로 하면 이 인기 키워드는 여러분들 뭔가 내가 내세울 게 없는 경우 뭐 예를 들면은 꼬막 양념장이 너무 좋아. 그런데 가격은 더 비싸. 그런데 이거를 인기 키워드에 내놨어. 노출되기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인기 키워드, 비싼 키워드들을 아무 전략 없이 그냥 광고만 한다 라고 하는 건 네이버에 기부하는 꼴이죠. 여러분들은 무조건 뭔가 팔 거리가 있을 때 그때 광고를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요즘 쇼핑몰에서 절대 빠질 수 없는 인스타그램은 어떻게 운영을 할까요? 인스타그램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채널을 직접 운영하는 거, 어떻게 하면 내 채널에 팔로워를 많이 늘리고 이걸 통해서 사용자들이 내 브랜드를 알아서 내 홈페이지에 와서 구매까지 하느냐, 요런 게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난 채널 운영을 하면서 지금 당장 내가 원하는 사용자들에게 내 광고를 노출시켜야겠어. 이것이 바로 인스타그램 광고입니다. 지금 바로 당장 내가 돈이 있는 만큼 노출시키는 거, 요 두 가지를 효과적으로 섞어야 되는데요. 마켓 컬리 예를 들어 볼게요. 여기 보면은 이렇게 신제품이 나왔을 때 알려주는 역할을 하는 것과 동시에 쇼핑 태그라고 해서 클릭을 하면 오비쿰 청소기 3종 세트 그리고 터치를 하면 나오게 되고 여기서 바로 구매는 못하고요. 쇼핑몰로 이동을 하게 해줍니다. 그래서 사용자들은 이 마켓컬리의 인스타그램을 팔로잉 하면서 다양한 정보들을 보게 되고 마음에 드는 건 구매까지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얼마나 고객의 눈을 자극하는 재밌는 소재로 인스타그램 이 피드를 채우느냐 중요하고요. 삼성, 요 광고. 저는 삼성의 인스타그램 계정을 팔로우하지도 않았고 회원가입도 한 적이 없어요. 하지만 삼성이 봤을 때 성별, 연령, 지역 뭐 등등등을 타겟해서 너 이 광고에 관심 있을 것 같아. 제가 클릭을 하면 관련 페이지로 보내줍니다. 그러니까 내 걸 사고 싶은 사람들에게 노출시켜주는 거 하나 있고요. 그리고 앞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내 홈페이지에 왔다 간 사람들한테 노출시키는 거 인스타그램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인스타그램을 여러분들 운영하실 때 여러분들은 그냥 인플루언서가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은 사업한 마케터입니다. 마케터는 내 인스타그램을 잘 운영하는 거 하나 중요하고요. 또 다른 하나는 광고, 이 광고를 어떻게 하느냐, 이 두 가지가 적절하게 조화를 이루어야 되고요. 최근 트렌드는 운영 쪽보다는 광고 쪽에 좀 더 기업들이 관심이 많은 게 전체적인 트렌드입니다. 페이스북, 그놈의 페이스북. 지금은 운영하시는 것보다는 어차피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광고가 동일한 광고 시스템을 쓰고 있기 때문에 인스타그램 광고 하시면서 페이스북도 그냥 같이 광고를 해주시는 정도? 실제로 어떤 브랜드는 페이스북을 아예 운영을 안 하시는 분들도 있으세요. 그래서 페이스북은 그냥 좀 안 하면 좀 아쉽고 뭐 그런 정도로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마 이 배너 광고는 여러분들 엄청나게 많이 보셨을 거예요. 위에도 광고가 하나 있고요. 돈 잘 버는 여성들의 생활, 그리고 스크롤 내려보면은 프리미엄 디저트 카페 온화, 가맹 모집 여기도 있고요. 그 밑에 보시면 초대창 광고가 있고요. 이게 배너 광고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눈에 딱 들어오는 어떤 소재들은 할인을 엄청나게 한다거나 엄청나게 눈에 띄는 신제품을 만든다거나 아니면 이거 내가 본 건데 내 기억을 되살려 주거나, 이게 중요합니다. 일단 이 배너 광고들은 대충 해서 효과를 얻기는 힘들어요. 방문자는 많이 데리고 올 수
있지만 이 방문자가 실제로 구매랑 이어지게 만드는 건 쉽지가 않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하느냐? 소재, 너 뭐 가지고 광고할 건데? 세일을 할 것을 광고하느냐? 할인을 할 것을 광고하느냐? 어떤 사은품을 주는 것을 광고하느냐? 뭔가 내가 이걸 클릭해서 구매를 할 만한 거리가 있어야 됩니다. 앞에서 꼬막장 얘기했죠. 평소보다 50% 할인이야. 인기 키워드 광고해야 된다 그랬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정도 소재는 배너 광고 소재로도 좋아요. 그런데 그냥 정말 맛있는 꼬막장 지금 바로 구매하세요. 이런 건 별로라는 거죠. 요 광고 역시도 원조 매운 양대창 맛집 초대창 창원문의 바로 가기. 물론 이것도 클릭을 할 수 있겠지만 저라면은 상담 남겨주면 어떤 걸 너에게 혜택을 주겠다. 혹은 우리 프랜차이즈를 하게 되면은 약 1,000만 원 상당의 혜택을 주겠다. 1,000만 원 상당의 혜택 확인하기. 뭐 이런 식으로 약간 자극적으로 가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그런 면에서 돈 잘 버는 여성들의 생활 탑3 저거는 뭐 나름 괜찮을 수 있겠네요. 클릭을 하면 뭐 이런 게 나오는데 내용은 좀 별로긴 한데 뭐 여튼 클릭을 유도한다는 점에서는 뭐 저런 제목도 괜찮은 것 같아요. 어쨌거나 이 배너 광고는 소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실 인스타그램의 광고, 페이스북의 광고, 배너 광고, 검색 광고 이 광고들은 그냥 돈만 쏟아부으면 노출은 확보가 됩니다. 노출 많이 시킨 건 여러분들의 성과가 아니에요. 돈의 성과지. 하지만 이 광고비를 통해서 돈을 얼마나 벌었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이걸 어떻게 하느냐가 여러분들에게 핵심 전략이 될 수가 있겠죠. 유튜브 역시도 인스타그램과 마찬가지로 네가 운영할 수 있느냐 아니면 광고를 통해서 노출을 시킬 거냐 이런 거 중요한데요. 검색 결과에 노출이 되는 디스커버리 광고는 어떤 정보성 컨텐츠 혹은 우리의 신제품을 좀 진지하게 알릴 때 이렇게 많이 쓰면 좋을 것 같고요. 영상 앞에 5초 후에 넘기세요. 이 광고는 인스트림 광고인데 이거는 배너 광고와 같이 뭔가 자극적인 소재를 가지고 와야만 효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인테리어 소품을 검색했어요. 물론 좋은 컨텐츠를 만들어서 검색 결과에 노출을 시켜도 되지만 첫 번째 락앤락 광고잖아요. 요렇게 인테리어 소품에 내 동영상을 노출시키는 광고 클릭하면 일반 영상이랑 똑같거든요. 큰 차이가 없어요. 하지만 검색 광고와 같이 상단에 노출이 될 수가 있죠. 요거는 사람들이 많이 검색할 만한 정보성 컨텐츠거나 내 신제품이거나 내 브랜드 관련됐거나 뭔가 중요한 키워드에 노출시켰으면 좋겠어요. 자, 그런데 이 광고 영상 앞쪽에 나오는 거거든요. 나는 빨리 영상을 보고 싶어. 그럼 얘는 무조건 장애물인 거죠. 이걸 인스트림 광고라고 하는데요. 요 광고는 뭔가 중요한 이벤트, 할인 행사, 내가 너에게 준 혜택 이런 것들을 5초 안에 빠바방 보여주고 끝내는 거. 핵심입니다. 그런데 이곳에서 진지하게 우리 신제품은요 어쩌고저쩌고 이런 거는 해도 효과가 없어요. 그래서 디스커버리는 정보나 신상품이 나왔을 때 좀 진지한 컨텐츠들, 좀 잘 만든 컨텐츠들, 사용자들에게 어필할 수 있는 컨텐츠들을 광고를 하면 좋을 것 같고, 인스트림 같은 경우는 뭔가 바바방 눈에 띄는 그런 정보들을 5초 안에 뿅 보내는데 사용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광고는 이렇게 하시면 되고 중요한 건 운영입니다. 유튜브 채널을 운영할 수 있나? 유튜브가 대세라고 많이 떠들지만 기업에서 그리고 쇼핑몰에서 유튜브를 운영하시는 분들 시작은 많이 하시지만 이걸 유지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뭐 이렇게 말하면 좀 약간 무책임할 수도 있는데 정말 유튜브 채널을 끼 있게 잘 운영하시는 분이 있고 이건 정말 넌 끼가 없는 것 같아 이런 분들도 실제로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운영할 만한 여력이 되시면 하시고 이거는 막 꼭 해 라고 밀기에는 좀 부담감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블로그 글 잘 쓰면 되는 거죠. 이미지 잘 찍고 인스타그램 물론 어렵지만 사진 잘 찍고 텍스트, 해시태그 이렇게만 넣으면 됩니다. 근데 유튜브는요 기획도 해야 되고 영상 촬영도 해야 되고 이걸 편집을 해야 되고 업로드 해야 되고 썸네일도 해야 되고 제목도 잡아야 되고 할 게 많거든요. 그래서 할 수 있으면 하시되 난 못하겠다 안 하셔도 됩니다. 내가 유튜브 안 한다고 너무 좌절하시고 슬퍼하실 필요는 없어요. 오시 아줌마. 자, 이제 스마트 스토어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스마트 스토어는 오로지 네이버 노출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쓴다고 보시면 돼요. 스마트 스토어는 좋아, 편리해. 그런데 이걸로 뭔가 본격적인 마케팅을 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어요. 그래서 일단
다 스마트 스토어. 스마트 스토어 아니면 이것에 올라갈 수가 없어요. 올라갈 수가 없어요. 네이버 검색 광고를 하고 있으신 분들 중에 스마트 스토어를 안 하고 있으신 분들이 이곳에 노출된다? 어림 반프러치도 없는 얘기입니다. 절대까지는 아니지만 한 99.8% 정도는 못해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여러분들은 아기 이유식을 여기에도 노출시키고 여기에도 노출시킬 수 있는 방법은 쇼핑몰 운영하시고 파워링크, 스마트 스토어 운영하시고 네이버 쇼핑, 이거 방법밖에는 없어요. 스마트 스토어는 또 역시 엄청 복잡하지만 간단히 말하면은 사용자들이 검색에서 상위에 노출이 되어서 나한테 들어와서 구매하는 게 중요한데, 상위 노출이 되기 위해서는 물론 제목에 키워드가 들어가는 거 기본이고, 제품을 언제 올렸는지, 사람들이 얼마나 구매했는지, 후기는 얼마나 많은지, 그리고 이 스마트 스토어의 자체 매출은 얼마나 되는지 뭐 등등등등이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고로 스마트 스토어는 오로지 검색 노출 신경 써 주시고요. 최근에 네이버가 단골 관련돼서 다양한 서비스들을 출시하고 있는데 글쎄요, 아직까지 좀 부족한 것 같아요. 어쨌거나 여러분들은 스마트 스토어는 네이버 통합 검색 노출이 1순위다. 네이버가 단골을 강조하고 있지만 뭐 당장 매출이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다. 그리고 저는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홈페이지, 쇼핑몰은 내 집이고 스마트 스토어는 전세, 잠깐 머무르는 거, 에어비앤비, 뭐 내가 잠깐 머물러 있는 곳이에요. 왜냐? 기존 고객들에게 어떤 마케팅을 할 거리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물건을 100개를 팔았어요. 그럼 100명의 고객이 있겠죠. 근데 이 100명의 고객들에게 여러분들이 문자를 보내고 뭐 못합니다. 그냥 이 사람들은 내 거 사가고 끝이야. 물론 나를 좋아 다시 찾아오는 뭐 이런 것들은 의미가 있겠지만, 나는 가만히 있고 고객들이 알아서 찾아와야 되는 거기 때문에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쇼핑몰에서 할 수 있는 리타게팅,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배너 못하고요. 통계 확인 별로고요. 네이버 말고 스마트 스토어 별로예요. 그러니까 물론 내 사업이 망할지 안 망할지 모르겠다, 그냥 대충 하나 해볼까? 라고 하시는 분 스마트 스토어 하나 하시는 거 괜찮아요. 하지만 어느 정도 인지도를 쌓고 열심히 하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결국에는 두 개를 같이 운영하시는 게 제일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스마트 스토어, 쇼핑몰에 비해서 실제 네이버를 벗어난 곳의 마케팅은 그리 좋지 않습니다. 오시 아줌마. 자, 네 번째, 기존 고객은 어떻게 마케팅을 해야 될까요? 기존 고객이라고 하면 내가 최소한 이메일과 전화번호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이메일과 전화번호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나는 어떻게 마케팅을 하면 좋을까요? 우선 전화번호가 있으니까 전체 메시지 보낼 수 있고요. 그리고 뭐 카카오 싱크라든가 소셜 로그인, 뭐 여러 가지를 통해서 카카오톡에 친구 추가가 되어 있는 경우 전체 메시지, 타겟 메시지 보낼 수 있고요. 그리고 회원의 아이디와 전화번호를 통해서 고객들의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에 나를 광고할 수가 있습니다. 이걸 맞춤 타겟팅이라고 하는데요. 나를 한번 본 사람, 나한테 성의 있게 정보를 남긴 사람들에게 다시 노출이 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효과적이겠죠. 반면에 스마트 스토어는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별로 할 게 없어요. 톡톡, 네이버 톡톡으로 전체 메시지 보내는 거 말고는 별 게 없어요.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우리는 기존 고객을 중심으로 마케팅을 막 열심히 해야겠죠. 그래서 스마트 스토어만으로는 좀 힘들다, 쇼핑몰을 꼭 가지고 있었으면 좋겠다 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오시 아줌마. 자, 이제 성과 이야기를 해볼게요. 직접적인 성과와 간접적인 성과가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가장 좋아하시는 건 직접적인 성과 중에 구매 건수가 되겠죠. 내 매출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으니까. 그런 앞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회원 가입 역시도 다음에 차후에 또 마케팅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는 거기 때문에 직접적인 성과 중에서도 중요한 포인트다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 직접적인 구매 건수에 대한 성과와 회원 가입에 대한 성과는 여러분들 홈페이지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고, 어떤 마케팅 방법을 통해서 구매가 많이 일어나는지, 회원 가입이 많이 일어나는지,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은 자연스럽게 구글 애널리틱스와 같은 통계 프로그램이 필요합니다. 자, 그리고 간접적으로 여러분들의 마케팅 성과를 알 수 있는 방법들은 뭐 이런 방법들이 있습니다. 얼마를 써서 방문자 수를 늘렸느냐, 네이버의 검색량은 얼마나 늘었느냐, 홈페이지의 방문자 수는 얼만큼 늘었느냐,
늘어났느냐, 구독자와 팔로우는 몇 명이 있느냐 라는 건데요. 가만히 보시면 표면적으로는 돈을 많이 쓰면 늘어나는 게 많아요. 그래서 많은 기업에서 마케팅을 하실 때 성과를 간접적인 걸로 잡는 경우가 많습니다. 규모가 크면 클수록 그렇더라고요. 난 우리 회사에 인스타그램 마케팅 잘했어. 어떻게 증명할 거야? 난 팔로우 수 많이 늘었어. 광고하면 늘거든요. 이벤트 많이 하면 늘거든요. 배너 광고, 난 이번에 최대 노출량과 홈페이지 방문자를 늘렸어. 이거 돈 많이 쓰면 늘거든요. 그래서 간접적인 성과는 그냥 참고하는 정도고, 실제로는 직접적인 성과에 좀 더 치중을 해 주시는 게 좋겠다라는 겁니다. 물론 이 간접적인 성과도 여러분들이 만드시는 컨텐츠와 광고 소재 뭐 등등등이 결합이 돼서 나오는 거지만, 이렇게 만들어진 방문자 수, 네이버 검색량, 홈페이지 방문자 수, 구독자 팔로우 모두가 돈으로, 매출로 혹은 회원 가입으로 전환되진 않기 때문에 최대한 가능성을 높여야 됩니다. 제가 마케팅을 도와드리는 모 학원 같은 경우에는 전체 홈페이지로 들어오는 방문자 중에 5.8% 정도가 실제 상담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블로그 방문자의 13% 정도가, 그리고 블로그 방문자의 한 20% 정도가 실제 내 홈페이지에 들어오고 페이지들을 보기 때문에 비교적 매출과 회원가입에 영향을 미치는 방문자라고 볼 수 있고요. 요걸 측정하기 시작하면 블로그 마케팅을 잘하게 되면 블로그를 통해서 내 홈페이지에 들어온 비율이 더 올라갈 것이고, 또 전체적으로 마케팅을 잘하게 되면 전체 방문자들이 내 홈페이지에 회원가입하는 비중 역시도 높아지게 될 것이고, 요걸 확인하시는 게 간접적인 성과를 측정하는데 더 중요하더라. 요런 내용 말씀드릴게요. 자, 이제 오시 아줌마. 여섯 번째 관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다섯 번째에서 여섯 번째로 넘어왔을 때 제 머리가 바뀌어 있죠. 예, 그 사이에 시간이 지났고 저는 머리를 깎았습니다. 자, 여섯 번째 관건인데요. 검색, 세부 키워드로 얼마나 안정적인 노출을 하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저는 사실 보수적인 마케터이고 또 마케팅을 한 지 오래되었고, 제가 마케팅을 처음 했을 때 SNS나 카카오톡과 같은 그런 메신저가 활발하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 기본적으로 검색에 안정적인 노출이 되어 있어야 심리적으로 되게 마음이 편해요.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그리고 카카오톡을 통한 전체 메시지 뭐 등등등은 좋긴 좋은데 시간이 지나면 슈르륵 사라져 버릴 수 있으니 비교적 잘 사라지지 않는 그런 검색에서 안정적인 노출을 해야겠다, 이런 생각들이 예전부터 많이 있었어요. 자, 그러면 이런 꼬막장과 같은 키워드, 그리고 꼬막장의 연관 검색어들, 그리고 꼬막과 관련돼서 나오는 자동 완성들, 그리고 꼬막장을 먹을 것 같은 사람들이 검색하는 다양한 키워드들, 이런 키워드들을 다양한 방법으로 네이버, 유튜브, 인스타그램 등등등에 많이 노출시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키워드를 어떻게 뽑느냐라는 얘기는 제가 하단 링크로 남겨드릴게요. 어쨌거나 지금의 포인트는 꼬막장을 살 것 같은 사람들이 검색했을 때 대부분 많은 곳에 안정적인 노출을 하는 것, 이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구독,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죠. 일단은 여러분들이 많이 관심이 있을 만한 인스타그램을 중심에 두고 이야기를 해볼게요. 제가 요즘 자주 보고 있는 66걸즈입니다. 사람들이 이 66걸즈의 컨텐츠를 보고 구독을 한다, 이거는 뭘 의미할까요? 이 브랜드가 좋은 것은 물론이고 이 브랜드에서 생산하는 최신 컨텐츠 혹은 신제품들을 난 계속 받고 싶어 라고 하는 뜻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벤트도 참여하고 멋진 신제품에 대해서 클릭을 해서 터치를 해서 구매까지 시도를 하는, 그리고 두 번째 댓글 보시면 가방들은 업데이트 안 되나요? 라고 하니 가방들도 업데이트가 예정이에요 라고 이렇게 답변을 줬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정말 친밀하게 소통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고객센터 전화해서 아니고 그냥 내가 자주 사용하는 인스타그램에서 66걸즈가 지금 바로 당장 나에게 말을 하고 있다고 하니 훨씬 더 매력적이죠. 여기는 빙그레 인스타그램인데 제가 다른 영상에서도 한번 설명을 드렸지만 여기는 아예 이렇게 만화를 중심으로 컨텐츠를 만들었고요. 그리고 내용을 보시면 스토리텔링을 통해서
효과적으로 구독자의 관심을 얻게 하고 또 구독자는 다음 컨텐츠를 기대하는, 그러니까 단순히 이미지 한 장 올리는 게 끝이 아니라 이 이미지들이 스토리를 만들고 스토리가 구독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이런 효과가 있는 거죠. 이를 통해서 빙글에 대한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게 되는 거죠. 제가 또 관심 있게 보고 있는 인스타그램입니다. 이쁜걸. 이분은 20대, 30대, 40대를 거치면서 쇼핑몰이 점점 성장이라고 하면 좀 그렇고 뭐라고 해야 될까요? 성숙해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쇼핑몰 운영자, 요 여자 사장님이신데 이분의 컨셉은 약간 왕언니 같은, 날 따라, 내가 이 옷 좋다고 해, 내가 니네들한테 좋은 옷 줄게, 뭐 이런 컨셉으로 운영을 하고 있으세요. 그러니까 나는 이 언니가 좋고 나는 이 언니가 추천해주는 옷도 좋고, 그리고 이 언니 사는 걸 보니까 마음에 들고, 난 이 언니가 참 인간적으로 좋아, 이렇게 팬심을 만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쨌거나 유튜브도 마찬가지고요. 구독이 돼야 내가 만든 컨텐츠들의 노출량을 오랫동안 길게 만들 수가 있는데, 포인트는 어떻게 구독을 만들고 유지하느냐. 제가 짧게 몇 가지 인스타그램을 보여드렸지만 컨셉은 다 다릅니다. 여러분들이 선택하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정한 컨셉에 따라서 사용자들이 모이게 되면 구독이 만들어지고 여러분들은 잡아놓은 물고기를 만들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은데요. 사실 사람이 내가 정말 유명인이고 개그맨이고 탤런트고 가수 이러지 않은 이상 컨텐츠 한두 개 만들었다고 뭐 엄청 많은 사람들이 보거나 그러진 않거든요. 그럴 경우는 특히 기업인 경우가 많습니다. 기본적으로 사람들은 기업과 뭔가 이렇게 콜라보를 하는 거에 대해서 잠깐만, 너 이거 광고잖아, 혹은 너 이거 그냥 정보잖아, 이렇게 거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람이 아니니까요. 그래서 기업들은 어쩔 수 없이 광고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그냥 우리 제품 좋아요 광고하는 거, 이거는 너무 단순하고 심플하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뭔가 매력적인 광고 소재가 있습니다. 할인을 해주던지 사은품을 주던지 아니면 적립금을 주던지, 아니면 뭔가 내가 이 광고를 클릭해서 얻게 되는 혜택에 대해서 정확하게 기재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네이버에서는 비싼 키워드, 인기 키워드에 노출을 시켜야 되고요. 제가 앞에서 뭐 반찬이라던가 이런 인기 있는 키워드들 말씀드렸죠. 그리고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광고 말씀을 드렸죠. 배너 광고 어떤 사람에게 노출시킬 것인가 타겟을 정확하게 해야 된다는 거, SMS, 카카오톡 채널, 이메일, 이것들을 잘 관리를 하셔야 됩니다. 제가 말한 거 한번 화면에서 짧게 한번 보여드릴게요. 집반찬이라고 했을 때 엄청 비싼 키워드겠죠. 그런데 그냥 단순히 우리는 좋아, 우리는 좋은 재료로 만들었어, 우리는 널 생각해, 이런 것보다는, 예를 들면 첫 번째는 수제야, 새벽 배송을 해, 반절 음식도 배달해, 이렇게 뭔가 눈에 띄는 특징들을 넣는다거나, 한 달 정심 정기 배송, 이런 건 눈에 띄잖아요. 그런데 어촌 시래기 정성 가득 안 한 집반찬이 있을까요? 물론 있을 수는 있지만 광고에 대놓고 그렇게 말은 못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뭔가 이 문구가 그냥 순수하고 좋고 브랜딩하는 문구는 이런 비싼 키워드에 하시면 안 된다. 인스타그램 막 이렇게 넘기는 가운데 눈을 사로잡아야 돼요. 어디서 사로잡느냐? 광고를 인공지능이 만들어준대, 30초 만에. 궁금하다, 혹은 10달러를 준다, 뭐 이렇게 이 타임라인 속에서 멈출 수 있어야 됩니다. 그냥 우리는 좋은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멋져요, 이런 것만 쭉 올리시면은 별로 매력이 없는 거죠. 스크롤 이렇게 내려보다 보면 100만원? 100만원밖에 안 해? 이게 뭐지? 이렇게 들어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뭔가 눈에 멈출 만한 소재가 있어야 됩니다. 이벤트 소재, 광고 소재, 무조건 눈을 잡아야 합니다. 제가 집반찬으로 이렇게 내리다가 뉴스를 봤는데, 그런데 서초의 중심 어쩌고 저쩌고, 지금 당신은 바리스타 거에 가고 싶다, 공짜, 이렇게 배너 광고들, 이거 역시도 순수하면 안 되겠죠. 뭔가 눈에 띄는 거, 그게 필요하겠죠. 카카오톡 채널은 이렇게 지속적으로 나를 구매할 만한 메시지들을 타겟팅해서 보내는 거. 문자는 너 지금 이거 내 홈페이지에서 확인해 라고 하고 문자를 보내서 내 홈페이지에 유도시키는 거. 이메일은 여러분들의 이메일을 보내서 이거 보고 마음에 들면 내 홈페이지에 유입시키는 거. 이렇게 다양한 방법으로 노출시킵니다. 검색, 구독, 이거는 평소에 하는 거고, 이벤트는 정말 중요한 광고 소재가 있을 때
하는 거고, 마지막으로 검색을 하든 구독을 해서 내 컨텐츠를 보고 내 홈페이지에 오든 이벤트를 통해서 내 홈페이지에 오든 요렇게 잡은 내 방문자들을 그냥 보낼 수는 없겠죠. 그래서 이 방문자들에게 다시 한 번 더 내 컨텐츠를 봐줘, 다시 한 번 더 기회를 줘 라고 하면서 노출시키는 거, 동일하게 페이스북, 인스타그램의 리타게팅 광고가 될 수 있고요. 배너 광고를 통한 리타게팅 광고. 사실 에듀윌에서 광고를 하고 있는데 이 광고가 왜 떴는지 잘 몰라요. 저는 내가 에듀윌 홈페이지를 왔다 가서 떴는지 아니면 연령, 성별, 지역 뭐 등등등을 타겟해서 떴는지 뭐 저는 알 수는 없어요. 하지만 확실한 건 에듀윌이 떠 있다. 나는 다시 에듀윌에 들어올 수 있는 기회를 만드는 거죠. 이게 리타게팅 광고일 수 있다는 거죠. 난 모르지만 광고 집행하는 사람이 설정한 거에 따라서 이건 리타게팅이 될 수 있다. 한우물 정수기 공짜 있잖아요. 요것도 왜 떴는지 난 몰라. 하지만 내가 한우물 정수기 갔다 왔는데 얘가 계속 떠. 이거는 100% 리타게팅 광고일 수 있다는 거죠. 그 밑에 여성분이 옷을 하나 입고 있잖아요. 제가 이거를 왜 떴는지 알 수는 없어요. 하지만 타겟팅을 했거나 아니면 내가 이 홈페이지에 왔다 갔거나 그건 알 수가 없어요. 하지만 이런 광고 상품을 이용해서 내 홈페이지에 온 사람들에게 한 번 더 노출시킬 수 있다는 점. 요것들을 잘 버무려야 우리는 성과 있는 광고를 하실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온라인 마케팅을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에게 어떤 큰 정리를 해드렸다. 이렇게 보실 수 있고요. 전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시 아줌마.